우리 모두 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30대만 그런가? 아니에요. 40대는 드는 돈이 더 많아지고 50대부터는 소득이 더 줄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낼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레버리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버리지, 대출을 말하는데요. 대출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현명하게 사용하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작은 지렛대로 큰 바위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상황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내 상황에 맞는 레버리지 전략을 알아볼게요. 자,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레버리지 활용법, 전세, 월세 각각 상황에 맞는 레버리지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레버리지 활용법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생 월세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유, 누가 요새 집을 내 돈으로 다 사나요? 연예인이나 그렇지 다들 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간혹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보다 늘 더 많이 올랐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싶은 집들은요, 항상 우리의 소득보다도 더 빨리 올라요. 월세는 그냥 집주인에게 내는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출 이자는 내 자산을 키우는 자금이 돼요.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것을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나누어서 대출을 결국 갚아가는 거죠. 집을 팔 때는 대출도 모두 갚아버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는 거예요. 좋은 입지의 집은 나중에 더 팔기도 쉽고 가치도 많이 오르죠. 자, 만약 여러분께 2억 원의 종잣돈이 생겼어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2억 원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구입하기, 혹은 2억 원으로 대출을 더해서 4억 원짜리 역세권 아파트 구입하기. 어떠세요? 보통 대출을 이용하는 2번째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달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겠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기존의 4억 원 아파트는 5억 이상, 6억 이상 가치가 오르겠죠. 4억에 산 아파트가 5억 5천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쳐볼게요. 대출 이자는 총 3,600만 원을 내지만 이 집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 올랐으니까 실제 이익은 1억 1,400만 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첫 번째 2억 원짜리를 샀다면 더 적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대출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LTV,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하는 기준이에요. DTI,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LTV는 보통 내 집의 가치에서 한 5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경매에서는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도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 안 나오나요? 아니요. 카드 이용료로 소득을 대체해요. 정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세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 금리가 저렴한 대출이기에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대출도 가능해요. 낙찰 받으면 일단 경락자금 대출로 잔금을 하고 나중에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면 되죠.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더 빨리 선점하면 좋고요. 또 교통개발 호재가 있거나 학군이 좋거나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은 가격 상승이 더 많이 될 겁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월세 내느니 비슷한 금액으로 내 집에 대출금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월세는 영원히 남의 돈이지만 대출은 결국 내 자산이 되니까요. 자,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집은 내 집 마련인데요. 경매로 낙찰 받아도 내가 살지 않고 난 어디 거처할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전세, 갭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 활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 다른 곳이 있으면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새 전세에 대해서 말이 참 많죠.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 자체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전세금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하면 내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더 큰 자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전세금은 임차인의 돈이지만 집 가격이 오르면 그 이익은 모두 집주인께 되죠. 물론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죠.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기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필요 없어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전세를 5억에 놓았어요. 자, 전세금이 임차인의 전세금이 바로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내 돈 2억 원,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렇게 해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셈이죠. 2년 후에 이 아파트가 9억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원래 8억 원이었는데 7억 원에 낙찰받은 거니까 이제 단돈 1억 오른 거죠. 그렇지만 내 돈 1억 원으로 추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난 이 집을 7억에 낙찰받았으니까 투자금 2억, 그리고 가격 상승한 2억. 결국 2억을 투자해서 추가 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려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좋은 입지는 전세 비율이 늘 낮은 편이에요. 전세가율 60, 70% 이상이면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서울의 핫한 지역은 50% 미만이기도 해요. 역전세 위험 지역은 피하세요. 대규모 입주가 있으면 역전세가 날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너무 급등하는 지역은 불안정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유 자금은 조금 남겨놓으세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도 하고 나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국식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를 잘 활용하면 작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거를 방지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시기,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갭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월세를 이용한 레버리지입니다.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월세 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추가 소득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월세 투자는 바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전략이에요. 매달 꾸준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이중 수익이 가능해요.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의 종잣돈이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봅시다. 2천만 원으로 1억 5천짜리 빌라를 저렴하게 1억에 낙찰 받을게요. 이때 내 돈은 보증금 1천만 원, 잔금 또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출이 8천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합니다. 임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임대한다고 할게요. 아주 보통 아주 일반적인 임대가입니다. 내가 투자한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다시 거슬러 나올 겁니다. 총 투자 비용은 1천만 원으로 줄겠네요. 매달 대출받은 이자, 원리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약 한 매달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70만 원 월세 받아서 40만 원 이자 내고 남는 돈은 30만 원입니다. 순수익 30만 원이에요. 월 3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두 채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매달 6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어떠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집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도 덩달아 오르겠죠. 자, 이런 물건은요. 월세 수익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물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자를 내고 남는 수익이 3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은 최소로 하면 되는데요. 낙찰을 잘 받으면 아예 투자금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입지는요. 월세 수요가 많은 대학가 아니면 직장인들이 다니기 좋은 역세권 등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런 월세 입지들을 구하기 쉬워야 공실의 위험이 줄어드니까요. 다만 역시 무리한 대출은 조심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달 월급에 6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커피 몇 잔, 책 몇 권의 여유가 생기겠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금액 사이즈는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가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금액을 선택하세요. 현명한 레버리지 사용법 원칙입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도록 하세요. 비상금은 따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역전세에 대비하는 거죠. 특히 시장 상황은 늘 주시합니다. 금리가 변동되고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면 실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도 포트폴리오죠. 부동산도 그래요.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로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법은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생각보다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내 상황을 잘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레버리지 경매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영원 특강에 오세요.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한창 관심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죠. 에어비앤비와 33M2 장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